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사태가 이제는 공수처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수처는 이미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지작거리자마자 드디어 이제 공수처도 진영 논리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에 대한 찬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수처의 핵심 문제점이 뭐고 공수처를 정말 지금의 여건이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일찌감치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무슨 공수처를 만들면 개혁이고 공수처를 반대하면 반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 관해서 사실은 그 공수처장의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유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송평인 칼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과 너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유튜브에서도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선 간단하게 보면 제목이 뭐냐면 공수처 이른바 촛불혁명의 보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에 보면 민변의 칼자루 쥐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추천의원 7명이죠.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당이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사실상 4명입니다. 과반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3사람은 누구냐? 민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아, 민변이 아니죠. 참. 변협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변협은 뭐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당이 추천하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당에서는 봐라, 야당이 1명, 그 야당 2명만 반대를 해도 공수처장 내 맘대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안 됩니다. 공수처장이. 그럴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여당이 1명 추천하고 야당이 1명 추천한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을 추천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백혜련 안도 그렇고 권은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을 추천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여당이 추천하는 한 사람, 야당이 추천하는 한 사람. 그럼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하죠? 그럼 뭐 불문가지죠. 그래서 자꾸 제가 공수처장 임명해서 대통령 영향력을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 뜻대로 된다. 2명 추천하면 뭐합니까? 그 중에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임명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민변 출신이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송평인 칼럼에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 출신을 물론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러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지 못한다. 그러면 49%나 50% 정도죠. 절반을 넘지 못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누구냐? 결국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우선 민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에 임명한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통령목 2명 다 민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의 실국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개방직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 법무부 장관 잘 아시죠? 안경환 사퇴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대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고 3대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었습니다. 둘 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쭉 임명했던 많은 고위직들, 법조 관련 고위직들이 결국은 다 민변 출신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공수처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같은 친문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수처, 처장 그렇죠? 절반 정도의 그 수사관들, 검사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잡고 있으면 이 공수처가 어떤 공수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송평인 논설위원은 촛불혁명의 이른바 촛불혁명의 보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사건은 다 왜곡됩니다. 그 또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냐면, 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 정부도 법무부 또는 대검 같은 데에 과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부 다 적폐청산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김학의 사건 같은 거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학의 사건을 성범죄 성폭행 혐의로 뒤집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기소돼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옛날 거 다 뒤져서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거 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결론 날지 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뇌물 혐의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무리한 기소입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바로 과거사위원회, 대검 과거사위원회 뭐 이런 거였는데, 그 과거사위원회가 대부분 민변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9명인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도 민변이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민변입니다. 과반수가 민변입니다. 이게 바로 공수처의 모델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 가능성에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조선일보 오늘자를 보면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의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비슷한 톤으로 사설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은 어떨까? 이 친문 세력을 대변한다고 흔히 주변에서 평가하는 한겨레 신문은 10월 20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만든 각종 위원회의 역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만든, 그리고 여야 사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분산 통제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지금 올린 법안이다. 지금 현재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견제받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현재까지는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 예외였지.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적폐청산 수사를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모질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적폐청산을 모질게 했죠. 근데 그 적폐라는 게 지난 10년간의 적폐라는 것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것만 적폐로 본 겁니다. 이 얼마나 편파적인 개념 규정입니까?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만 적폐가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그때까지의 폐단만 다 뒤지고 털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공로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어찌 보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 공로가 없었다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의 적폐들까지 다 같이 해서 정말 한국사에 길이 남을 적폐청산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윤석열, 우리 윤 총장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 당시의 적폐만 딱딱 골라내서 그 적폐를 단죄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라고요? 얼마나, 견제가 아니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검찰총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조국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권이 집중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수사에 관해서만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적폐청산 수사에서는 견제가 아니고 완벽하게 같은 편이 돼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분산 통제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다? 이런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이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항상 얘기하는 서초동 시위에 나온 국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진영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화문 시위에 나온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이 철저하게 진영 논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이 공수처는 개혁이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건 반개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55%가 공수처를 찬성하고 40% 초반대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평인 논설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수처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듯이 공수처의 문제점이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공수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자,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한국당이 공수처를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제대로. 그리고서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마치 여권이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으로 하는 공수처만이 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부분에 현혹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국당도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자, 공수처에 관해서 제대로 논의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우선 첫 번째로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뭐하러 만드느냐. 여기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조국 수사식으로 잘 한다면 공수처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 만듭니까, 공수처를? 아니, 귀족들만, 우리 사회의 귀족들만 따로 떼내서 수사하는 수사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의 귀족이 누굽니까?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로 수사한다는 게 공수처인데 귀족입니다. 우리 사회의 귀족. 현대판 귀족이죠. 이런 사람들 수사하는 거를 대통령 직하라에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야말로 보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해봐야 되죠. 과연 절반 이상을 검사로 채우지 못하도록 한 이것이 민변 출신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도 검증해봐야 된다. 근데 이거야 앞으로 임명할 텐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민변 출신을 뭐 몇 명 이상 못한다든지 뭐 이런 편법이라도 써야 할 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정부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그러니까 지금 임명되면 앞으로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고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9년까지 가능한 공수처 검사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임명하려고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위부를 9년짜리 보위부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들 경우에 공수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영향권,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들,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 중에서 민변 출신으로 절반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우려,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공수처를 만들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 공룡을 만드는 것이 되고, 공룡이 아니고 오히려 더 무서운 괴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 이후까지도 공수처에서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도 다음 정부 가면 공수처를 정말 만들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공수처 개혁 얘기가 나올 상황이다.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여권의 속셈은 무엇일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 공수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